네, 바로 장시호 닮은 꼴 정유라 씨 소식입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맞수를 만난 검찰, 상대를 잘 파악해야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유라 씨, 올해로 만 21살이지만 그동안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만만한 상대는 아닌 듯합니다. 다소 철부지 같았던 국내 입국 소식도 전략이었을까요? 화면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멀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아모르 파티. 특별히 이번 주제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최석호 기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최석호 기자, 앞서 화면 나왔는데 정유라 씨 다리도 꼬고 앉고 이렇게 좀 철부지 같은 모습도 보였는데 자, 저게 전략일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략이죠. 전략이다. 이제 세상에 좀 홍데스크 보십시오. 말 타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 전공이 뭔지 모른다. 그리고 독일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그 우리 국내 언론에서 불거지자 어디로 갑니까? 덴마크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 도망입니다. 그건. 그런데 도피인 줄 몰랐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유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송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최대한 어리버리한 행동과 표정을 보인다. 그리고 질문에는 무조건 모른다고 답한다. 그러니까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엄마가 다 했어요. 저는 되게 순진한 아이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듯한 짜여진 각본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유라가 철부지로 보이기에 철저히 준비한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을 할 때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아주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빼놓고 전부 다 지금 모르쇠 전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특히 변호인으로부터 아마 많이 코치를 받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이대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메일도 썼었어요. 학점을 달라고. 그러면서 뭐 체육과학부의 정유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쓴 게 있었었는데 이제는 자기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그 외환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던 돈이 신고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갔느냐 아니냐 여부인데 인터뷰 1월 1일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있던 돈으로 은행에 대출을 갚았고 독일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즉 나간 게 없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끊는 듯한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철저하게 계산된 답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 정치데스크에서도 단독으로 며칠 전에 단독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바로 정유라 씨가 입국하기 전에 엄마인 최순실 씨가 급한 변호사랑 접견까지 했던 사실도 저희가 밝혀냈었는데 자, 강병규 기자. 네. 정유라 씨가 지금 21살 나이대로 보면 20대 후반인 강병규 기자는 가히 이 중에서는 나이대가 가장 비슷할 것 같은데요. 나이 커밍아웃을 하시네요. 네. 아, 뭐 싫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아, 예. 말씀하시죠. 그 20대의 심리를 보기에 저 정유라 씨가 보이는 행동 이해가 가십니까? 일단은 뭐 기존의 변호사와의 그런 대화도 그렇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요. 일단은 구치소에서 밥을 상당히 잘 먹고 그냥 어린 나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뭐 검찰 수사에 잘 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잖아요. 또 그리고 구치소에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취재진에게 인사도 할 정도로 그리고 모르는 그런 수감자들에게 인사를 할 정도로 좀 상당히 떳떳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 기사에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랑도 제가 단체방에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멘탈 갑이다. 그런데 우리는 멘탈이 붕괴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게 뭔가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 모습도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원으로 그렇죠. 예. 이송되는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인데 표정이 굉장히 편해 보여요. 편해 보이고 상당히 떳떳하고 되게 원래 승마를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자세가 꼿꼿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억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려는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일단 어제도 좀 설명해드렸지만 인터뷰 중간중간에 허공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떠올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네, 느껴졌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불리한 질문인 것 같은 경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를 묻는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전혀 모른다라고 좀 대응을 하고 할 말이 없다라고 이제 딱 잘라버리는 걸 봤을 때 확실히 이 모든 게 지금 의도된 거다, 지금 연극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끼리. 그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구치소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 정유라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 들어올 때 여기저기 막 두리번거리고 하면서 어리버리한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순진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의 분노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는 정유라 씨,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만큼은 굉장히 엄한 것 같아요.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네, 노영희 변호사님, 좀 전에 정유라 씨 호송될 때 영상 보니까 네. 수갑 찬 모습을 또 그대로 노출을 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자기 본인 재판 나올 때 지금 수갑 가리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래서 저게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정유라 씨 역시도 그 전략을 따라가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K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받는 거를 즐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이는 걸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하고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고 태연한 모습, 어디 정말 놀러라도 가는 듯한 표정과 그런 몸짓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이고 나는 정말 무죄다, 떳떳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네. 그 수갑 가리개를 안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는데 정유라 씨는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수갑을 찬 것을 보든 말든 네.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는, 즉 사람들이 그냥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플래시가 터지고 있는데 그걸 좀 즐긴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섬뜩하긴 하네요. 네. 저는 더 의아한 건 뭐냐면 정유라 씨가 지금 국내에 송환되기 직전까지 혼자 두고 있는 아들 걱정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공항 입국하고 오늘 들어갈 때 모습들을 보면 저게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얼굴인가 표정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인데 뭐 사람 속은 알 수 없지만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저렇게 좀 당돌하다고 표현할지 저런 모습이 사촌 언니인 장시호랑 좀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제가 어제 또 정유라와 장시호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정유라의 행동을 보면 참 비슷한 면모를 많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어리버리한 모습, 그리고 뭐 범죄자인데 범죄자 같아 보이지 않는 어떠한 당당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 하면 돌발 행동과 증언, 또 엉뚱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선 막힘없이 말을 하고 또 곧잘 사과도 하는 모습도 두 사람이 아주 닮아 보입니다. 장시호, 정유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셨어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어떤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영상을 보면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랑 엄중한 자리에서 장시호 씨가 안민석 의원하고 나는 농담 섞인 대화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닮았습니까?
뭐 일단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일단은 장시호 씨 아들을 가르쳤던 스키 선수들, 스키를 가르쳤던 그 강사의 말 따르면 장시호 씨랑 술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진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뭐 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지 종잡을 수 없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 아무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 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우선 장시호 씨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아이스크림 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아이스크림 얻어 먹자 다음에는 염치없지만 도넛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넛을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 특검에 있는 냉장고를 자기 냉장고처럼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장시호 씨.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제가 수사를 받는데 수사기관에다가 도넛 달라고는 말 사실 못하잖아요. 노예 변호사님, 그 변호를 하실 때 이런 피고인들이 있습니까? 피의자나?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봤는데요. 그 특검 사무실에서 냉장고를 직접 연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장시호 씨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일어나서 문을 열고 되게 아주 그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을 해서 오히려 특검 관계자들이 되게 즐거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또 편지도 썼죠. 나머지 거는 두고 가겠다. 다음에 와서 또 먹고 갈게. 아,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상당히, 그러니까 예상 밖이라 특검도 되게 상당히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왔는데요. 그리고 또 손편지를 좀 썼었잖아요. 특히 서울구치소를 의왕대학원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단 특검 사람들 생각하면서 씩 웃곤 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면서 저렇게 웃는 그런 표정을 좀 쓰면서 이제 웃는 표정으로 쓰면서 저런 편지를 썼겠죠. 일단은 너무 상식 밖이라서 너무 예상 밖이라 좀 특검에서도 좀 당황했다라는 그런 저는 노 들었어요. 변호사님, 특검 사무실에서 저렇게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피의자 장시호 그리고 사촌 동생인 정유라 씨는 남부구치소 가가지고 구치소 관계자들 찾아다니면서 꾸벅꾸벅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두 사람의 저런 스스로 먹는 행동 법조인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닮은 점이 있죠. 장시호 씨는 재판받으러 가면서 검사님들한테도 인사를 꼬박꼬박 그렇죠, 잘했지 예. 않습니까? 이번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구치소에 가서 인사를 그렇게 잘했다는 건 아, 인사성이 밝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약간 농담으로 한 말이고 아마도 좀 그 천방지축 혹은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항상 잘 남들이 해주었던 사람들의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또 하나는 장시호 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는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장시호 씨가 보이는 저런 식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특검에 협조했기 때문에 나오는 여유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으로부터 본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여기 철저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는 거를 막 가져다가 줬어요. 그러면서 특검으로부터 사실은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 덕분에 또 그렇죠. 추가 기소도 안 돼서 얼마 예. 있으면 또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특검에 도움이 됐고 나는 이 죄에서 이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저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유라 씨는 본인이 검찰에 특별하게 뭐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실질적으로 협조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유라 씨 성격 자체가 나는 이런 곳에 와서 재판 받거나 구치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꺼려 하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많이 뭐 무거운 죄를 받거나 아니면 이 구치소에서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우리 엄마랑 우리 변호사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생각을 가지고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 정유라가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말 것인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정유라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 출신들도 약간은 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얘기가 좀 다른데요. 같은 당인 국민의당 검사 출신 이용주, 김경진 의원의 경우에도 정유라의 국정농단 역할과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찾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잘 하다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릭터가 그 사촌 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꿀도 찍어 먹었어요, 보면. 근데 그 꿀을 엄마가 밖에 나가서 불법적으로 이게 총 들고 가서 강도질을 해서 꿀을 듬뿍 따다가 딸한테 너 먹어 이렇게 준 거예요, 보면. 묵직한 것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직접 전면에 안 나섰으니까. 둘 다 국민의당이고 둘 다 검찰 출신인데 반응은 영 극과 극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누구 말이 더 맞아 보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아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식으로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정유라 씨를 조금 자극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신문을 되게 잘하거든요. 유료신문 같은 것도 잘하고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예행 연습을 했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다라고 한다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허를 찔리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노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문 기술을 발휘하게 된다면 의외로 수확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공법대로 가게 된다면 정유라 씨의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얼마나 정유라 씨의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파악해서 그 부분을 들어갑니다. 좀 제대로 신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대로 그 검찰은 정유라의 이 돌발 행동 가능성을 노려볼 만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유라인데 만약 이 사람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다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행복감을 느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러한 정유라의 돌발 행동 가능성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진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정유라 씨의 돌발 행동, 이런 성격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최순실 씨, 엄마 최순실 씨일 텐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 때문일까요?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는데 표정이 썩 밝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딸이 송환돼서 돌아온 날부터 좀 많이 걱정을 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잖아요. 오늘 뭐 재판에서는 힘이 일단 딱 봐도 없을 정도였고 또 이 구부정한 자세로 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또 물을 보통 자기가 잘 안 따라서 마시는데 이날은 자기가 벌컥벌컥 따라서 마시는 장면도 좀 포착이 됐다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유라 씨는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최순실 씨는 재판을 받는데 정유라 씨가 이 엄마의 재판에는 별 관심 없어 보이는 듯한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실게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뭐 엄마는 그래도 딸 걱정에 애간장에 녹아든다는데 딸인 정유라 씨는 엄마는요? 이라면서 별로 무관심한 듯한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최석호 기자 보시기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뭡니까?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유라, 최순실 이 두 가족 같은 경우에도 공범이 아니다, 공동체가 아니다 이러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려는 일종의 전략 같아 보이는데요. 최순실과 정유라의 합작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최순실은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유라의 죄를 다 덮어쓴다고 해도 그 실형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대응을 하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최순실에게 다 떠넘기고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오늘은 그거겠죠.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법무부에서 5명이 가서 정유라 씨를 데려왔어요.
그 과정에서 2,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제 소환하느라고 엄청난 그 혈세와 그다음에 검찰력이 동원이 되고 낭비가 되었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정유라 씨 입시부 정유라 씨의 구속 결과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데스크 다음 주제 퀴즈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